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인재 영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관련해서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이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영입한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지전략가 허은하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제가요? 네,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를요? 그럼요. 멋쟁이시잖아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입당식에서 네. 앞으로 한국당은 진짜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요.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우리들이 그냥 궁금한 거는 언제 영입을 받으셨을까? 어떤 경로를 받으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네, 저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네. 네. 그리고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네. 저희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습니까? 네, 오셔서 네. 한 시간 정도 얘기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뭐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그렇게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그 전부터 자유한국당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워낙에 이제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네. 모든 정당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직업적인 정치인들은 이제 분석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직업상 모든 당 정치인들 이런 이제 분야나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어찌됐든 제안을 받고 특정 정당에서 오퍼가 왔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네, 입당을 결심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마음을 움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움직임을 좀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여 위원장님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쌓아왔던 것들을 현재는 비호감의 이미지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주변의 말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좀 다른 쪽의 일을 좀 한다라는 것이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기를 내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네. 좀 많이 내야 됐었는데 내가 뭔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때를 벗겨달라.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허은하 소장님께서는 평소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었는데 그 영입 제안을 왔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나를 설득시켰다. 그렇죠. 또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쁜 이미지,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다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뭐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혼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튼 지금 현재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사실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면서 부탁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같이 그 평범한 사람한테 이제 저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 또 좀 생각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변화하려는 의지가 분명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변신하든 네. 아니면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를 변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네. 근데 그 의지가 너무 보이니까 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염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신 것 같군요. 네네네. 네. 그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때를 베껴달라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국당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성하고 그리고 뭐 비호감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한국당 분들이 이제 정치인들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 표현을 좀 잘 못하고 네. 그 눈높이를 그냥 정치인이나 기득권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네. 기득권의 눈높이로 저희 이제 고객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게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좀 권위적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국민의 마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국민에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의 때를 벗겨달라 뭐 이런 말씀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네.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으로서 20년 넘게 이미지 컨설팅 음.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쪽만 하시다가 네, 오래 했습니다. 네, 오래 하셨죠. 네. 저도 기사를 조금 읽었었는데 입당 이후에 네. 이미지 쇄신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어디 출마하십니까? 아, 그런 건 네. 아니. 그런 부분은 저는 아직 얘기를 나눈 게 없고.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출마 그러니까 여부?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만 지금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제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들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제가 하던 일들이 있으니까 제 네. 평판이든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음. 예, 우선은 그 부분 먼저 좀 생각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게. 네, 그 네. 당에서는 보통 이제 영입 제안을 하면 네. 뭐 비례가 됐던 지역구가 됐던 앞으로 좀 구체적인 갈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눈 다음에 입당을 하잖아요. 뭐 네네. 설득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이 나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입당을 할 때 음. 정치적인 길을 뭐 선택하는 것도 협의의 영역이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구든 비례든 혹은 뭐 출마를 안 하시던 간에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 접근을 할 때 저한테 그 정치인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저의 미래 과업까지 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접근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딜을 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사업을 20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순간에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들을 뭐 자유한국당.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고 예, 제가 한국당에 입당해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사실 제가 그곳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정도 지켜봤거든요. 인재 네. 영입을 어떻게 하는지 저하고의 약속들 그런 것들을 진짜 지켜가고 있는지 그걸 또 그 위에 최고 그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도부들. 그죠? 네. 그 지도부와 당 대표가 결재를 할까? 음. 정말로 할까? 네.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떼벗기는 일 네.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이제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네. 부분은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네. 그 초반에 네. 당의 이미지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의 이미지 뭐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당장 어쨌든 입당을 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뭘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좀 눈높이 맞추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 평소에 쓰는 언어, 소통 방식도 있고 그렇죠. 행동도 있고 예. 혹은 또 심지어 스타일도 있을 테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뭐 거잖아요. 그 유튜브 그런 네네. 영상들도 그럴 거고 뭐 디자인 같은 것도 네. 그럴 거고 이게 아무리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도 발표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 네. 스스로는 잘생겼다 예쁘다 생각해도 남들이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선택과 그 기준이 그냥 옆 사람에게 네.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음.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 그거부터 저는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 그러니까 우선은 보고 싶어야죠. 그렇죠. 예, 보고 싶은 정당이 돼야 되고 네. 정당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또 화낸다 이거보다는 네. 한번 들어보자.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예, 가도 그거라도 좀 가서 음. 그래 한번 손 잡고 응원해 줄까라는 마음만 국민들께서 가지시게 되면 제가 성공하는 거 아닐까 뭐 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뭐 당적을 떠나서 네. 이미지 전문가시니까 네네. 민주당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일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네. 민주당은 자신들의 뭐든지 이미지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누구나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그 네. 모습을 못 따라하는 것처럼. 네. 근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모든 전략들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이고 네. 되게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이 아닌가요? 네.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사람마다 네네네. 이미지가 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미지 영역에서는 네. 상당히 잘한다.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한국당이. 네. 하나 좋은 예가 있네요. 마침 어제였군요. 더불어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 연수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정치인의 패션도 중요하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빨간색 꽃무늬 남방을 입고 의원총회에 나타난 걸 두고 너무 멋부린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 동의하십니까? 이런 디테일도 다 중요하다 보십니까? 저는 이제 패션이라는 게 정치인의 패션은 멋이 아니고 네. 메시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홍 대표가 그때 왜 그 빨간색 꽃무늬 남방을 입었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냥 꽃무늬 남방 너무 화려해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주고 싶은 메시지에 따른 옷을 입어야죠. 예를 들면 힐러리가 미대선에서 늘 똑같이 1단계는 빨간색, 2단계는 그 짙은 감색, 네. 그다음 단계 흰색 옷을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고 막 쓰러지고 아팠었거든요. 건강하다라는 그랬었죠. 네. 것 때문에 빨간 옷. 그다음에 거짓말 힐러리 뭐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신뢰. 정직하다.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네. 그리고 흰색이 이제 참정권. 그렇군요. 그런 네네. 부분으로 자꾸 그 메시지를 주고 바지 정장을 입음으로 인해서 남자 정치인들과 난 다를 바 없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제 그게 멋있고 안 멋있고에 뭐 화려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메시지만 줄 수 있다면. 네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정치인들의 복장은 메시지가 있으면 잘한 거고 메시지가 없으면 못한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는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지원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 평소 TV 나오는 이미지 정말 좋게 봤거든요. 실망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한국당 묵은 때 감사합니다. 벗겨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고 0819번님 전 한국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초심을 잃지 마시고 힘써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도 함께 정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바빠지시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 거는 특별히 없어 보이지만. 네. 네. 자영당에 오늘 새롭게 영입된 분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